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어떤 분들이 귀농, 귀촌, 아니면 귀여, 이도 아니면 자연인을 꿈꾸시는지 그 얘기를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아마 저하고 같은 입장이신 분들이 저와 같은 귀농을 생각하고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 대기업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업. 모든 분들이 대기업이라 하면은 일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즐겁고 화목하고 화이트 칼라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화이트 칼라도 있습니다. 칼라도 있고, 밑에서부터 이제 수습사원 OJC부터 시작해서 기사, 대리, 과장, 차장, 부장까지, 이제 부장까지가 사원이고, 이제 이사부터는 사원이 아니고 임원입니다. 임원은 나름 사람들이 물론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나름대로의 어떤 사업 구상을 자기가 어떤 구상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한마디로 영업을 위주로 해서 그 영업한 실적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사업을 구상할 수 있는 진영이 이사 진영, 그렇게 임직원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직원은 부장까지가 직원이고 사원입니다. 그 다음에 임원부터는 개별적인 어떤 하나의 단체에서 이탈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탈자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모든 대기업이 화이트 칼라라고 하면은 관리라고 이래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 모든 대기업이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생산 공정이 있어야 됩니다. 생산 공장이. 예를 들어서 약품을 생산한다든지, 아니면 뭐 조선소 배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건설 현장에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은 나름대로 어떤 상권을 지배 구조적으로 해서 어떤 상업을 하는 그런 생산 라인이 반드시 있어야만이 그 라인을 관리하는 그 화이트 칼라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화이트 칼라라 하면 사람들이 야, 일하는데 참 즐겁겠구나, 참 시원한 데서 여름철에 일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데서 이렇게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신년이지 않습니까? 근데 얼마 전에 연말이 지났죠. 그런데 이 단순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제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거기에 대한 모순점이라도 이런 걸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 단순 예로 일을 이렇게 쭉 하시는 분들은 수학 공식과 같이 일을 해야 됩니다. 연말이 되면 1년 동안 세웠던 예산을 전부 다 해갖고 숫자 노름을 합니다. 전부 다. 서류는 책상 더미에 이렇게 확 쌓여 있었는데 일은 많이 해야 되는데 일은 진척이 안 되고 근거 자료도 부족하고 이 자료 저 자료 수집하다 보면은 머리털 다 빠집니다, 사실. 그리고 일체 수습사원 같은 경우에는 배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덜한데, 이제 사원이 돼서 이제 뭐 기사를 단다거나 이제 대리를 이렇게 하고 과장을 한다 치면은 일반 관리직에서는 각기 나름대로의 맡은 바 임무가 다 있습니다. 엄청나게 힘듭니다. 책상에 하루 종일 꼼짝 않고 앉아서 일을 다 해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상사로부터 당하는 질타, 철자법 하나 틀리면은 그것까지도 숫자 하나 틀리면은 뭐 엄청난 이 데미지가 오고 이러기 때문에 엄청 힘이 들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거기에 대해 속을 들여다보지 않으신 분들은 좀 뭐라고 말을 하기가 좀 뭐한데,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생산직 관리라고 있습니다. 이제 생산직, 예를 들면 조선소에서 배를 만드는데 그 배를 진두지하는 생산 라인을 가지고 있는 그런 대기업 중에 분리화가 돼 있죠. 그러니까 조선소 같으면 조선소, 우선 조선소 하나만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선소에서 얘기치 못한 사고라든지 또 생각지도 못한 어떤 안전사고로 인해서 뭐 어떤 큰 데미지가 간다든지, 그래서 첫째는 뭐 안전 하면서 현장에 일해보신 분들은 제 얘기를 들어보면 아실 겁니다.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뭐 안전을 이렇게 하면서 안전할수록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
현장에서 관리를 이래 하면서 하다 보면 공정이 있죠. 예산 집행해야죠. 그것도 엄청나게 힘듭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냥 건설 현장에 이렇게 그냥 막노동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진짜 그 몸으로 이렇게 하는 막노동이야말로 제일 편한 일 중에 하나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관리도 해봤고 뭐 중소기업 뭐 기업도 해봤고 지금처럼 현장에 프리랜서로 일도 하고 또 현장에 용접도 해봤고 다 해봤습니다. 제가 안 해본 것은 이제 장사 정도는 조금 안 해봤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면은 이 사람한테 치이고 저 사람한테 치이고 죽습니다. 그도 또 하나가 또 더 중요한 게 뭐하냐면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다람쥐 쳇바퀴 돈다 그러죠. 쳇바퀴. 다람쥐가 그냥 이렇게 쳇바퀴 돌아서 다 뛰어봐야 회전만 하지 저는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일상적으로 그게 똑같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뭐 일요일까지도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뭐 하겠습니다만은 이제 일요일, 토요일, 일요일은 요즘은 쉬니까 제외한다 치더라도 그럼 이 사람들이 40년 동안 회사 생활을 했다 치면 40년 동안 그 자리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눈에 보는 건 항상 눈에 보이는 그 건물, 그 책상, 그 사람, 그 물건, 그 버스 노선, 아니면 거기다 대는 주차장, 그냥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번복이 되다 보니까 사람이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제 쉬는 날 차를 끌고 외곽에 이렇게 나가서 보면은 시골 풍경이라든지 일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 선망의 대상입니다. 야, 저렇게 공기 좋은 데서 저렇게 농사나 지으면서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속을 들여다보면 진짜 자기 자신이 하는 거예요. 몇 수십 배 힘든 그런 경우에서 일하는데 그게 좀 낭만스러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지겨운 삶이라 그러죠. 하도 한 자리에서만 왔다 갔다 보니까 그거 더 중요한 거는 그런 삶 속에서도 되풀이되는 삶 속에서도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경쟁하고 윗선 위에 있는 상사로부터 질타당하고 또 물량도 어느 정도 해야 되죠. 돈도 벌어야 되죠. 그러면 이제 가정과 회사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라고 체력이 뭐 그냥 맨날 남아있고 그냥 항상 젊은 거 아니거든요. 그럼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지쳐가는 겁니다. 사람이. 지쳐가다 보니까 이제 시골이 어떤 선망의 대상이 돼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설 근로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 근로자라 하면은 뭐 단순하게 그냥 노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건설 근로자들 중에서 단순 노동을 하시는 분들은 육체적으로 엄청나게 힘이 듭니다. 사실 그 새벽 6시, 5시에 일어나서 그 현장에 도착해서 일을 시작해서 8시간 작업을 딱 하고 나면 진짜 힘듭니다. 내가 그 세세한 부분까지 다 말씀드리려고 하지만은 이 시간상 그게 짧아서 너무 시간이 너무 길어서 이걸 다 말씀을 못 드리고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점 양해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 건설 근로자들 중에 제일로 힘든 것이 자기 가정과 떨어져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기러기 아빠, 꼭 해외만 나가서 기러기 아빠가 아니고 국내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달랑 하루 쉬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일을 하는데 저 목포에 있다 칩시다. 일요일날, 토요일날 마치고 일요일날 가서 다시 되돌아온다는 거죠. 힘들겠죠. 많이 힘들고 그래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집에 갑니다. 야, 그러다 보면은 자기 생각과는 다르게 가족과 생이별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제가 이 원룸을 하나 얻어서 저도 이렇게 살고 있는데 원룸에 들어오면 밥 해줄 사람도 없죠.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가 해서 먹고 자기가 일어나서 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현장에서 지속 일을 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그 현장 일이 끝나면 또 다른 현장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집 옆에서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지칩니다. 지쳐가지고 꿈꾸는 게 그 양반들도 그럴 겁니다. 야, 저 농사나 지으면 얼마나 편할까? 야,
제가 한적하게 내 처하고 자식들하고 이렇게 농사 짓고 일하면 얼마나 좋을까. 역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똑같이. 그렇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죠. 그 모든 사람들이 한다는 자체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또 제 지인들 보면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장사하다가 성공하신 분보다 망한 사람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그 이제 음식 장사하시는데 지인들 하는 걸 내가 직접 본 걸 말씀드리는데 새벽같이 일어나서 반찬 준비하죠. 뭐 준비하죠. 뭐 준비하고 끝나는 시간도 제일 늦게 끝납니다. 또 제일 늦게 끝나고 그 설거지 다 하고 다 정리하고 장부 정리하고 집에 들어갈 때쯤 되면은 그거 역시도 엄청 힘들겠죠. 그나마 장사가 잘 됐으면 또 괜찮습니다. 근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에이 이것저것 때려치고 이제 돈 좀 벌었으니까 나도 사업을 한번 해봐야지 하고 사업을 하면 내가 그 사업자 밑에서 일을 할 적에는 내 몸이 조금 힘들고 사업자가 뭐라고 하든 말든 내 할 만큼 하면 되는데 내가 사업을 직접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일을 안 하는지 왜 이렇게 또 말을 안 듣는지 왜 이렇게 시간을 지키지 않는지 정작 내가 그렇게 사회생활을 했는데 내가 직접 거기에 대한 사장이 되어보면 진짜 그 심정을 압니다. 그래서 사람한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진짜 상대하기 힘든 게 사람 아닙니까? 돈은 돈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그러다가 어떤 사고나 한 건 나면은 예를 들어서 장애가 하나 발생했다 하면 그거 역시 어마무지하게 힘듭니다. 말하기 진짜 입에 담기 민망할 정도로 욕도 들어먹고 또 그분 뭐 먹고 살게 해줘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그 사실을 알고 보면은 본인 잘못이 예를 들어서 한 뭐 80% 90%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어떤 안전 교육이라든지 안전 준수 사항을 대해서 그렇게 그냥 귀에 딱지가 않도록 싫은 소리 해가면서 욕 들어먹어가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적 행위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다 보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랬습니다. 이제 뭐 대기업도 여러 군데 이렇게 스카웃돼서 가봤고 대기업 관리도 해봤고 대기업 생산직에서도 있어 봤지만 그래서 도달한 결론이 시골에 가서 한번 멋지게 한번 해보자 싶어서 저도 시골에 내려오게 됐는데 생각지도 못한 복병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 비례해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든지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라든지 현장 근로를 하시는 분인지 이런 걸 다 지켜봤습니다. 거기서 성공한 사람은 0.03% 정도밖에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무엇을 해도 성공을 거두는 사람은 0.03%. 결론적으로 100명에 1명도 성공을 거두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죠. 0.03%라면 100분의 1이니까 100명, 아유, 100명에 1명 성공한다고 봐야죠. 그 나머지 뭐 한 20% 정도는 현상 유지를 하고요. 그 나머지는 뭐 시간이 지남으로 인해서 도태되고 망하고 이러는데 농촌 텃세가 심하다고는 하지만 그거는 내가 새로운 자리를 찾아가기 때문에 감수해야 될 부분도 있는 부분도 있지만 너무 터무니없는 경우도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 사회에서 하는 움직임은 농촌에서 이렇게 일하는 거에 비하면 뭐라고 그래야 될까? 행복하다고 할까요? 행복. 그렇지만 실제 건설 현장에 일을 이래 해보면 어떤 시간적인 개념이 딱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시간만 지나면 그래도 나름 자유를 느낍니다. 그렇지만 시골 생활은 해도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골에는 시기라는 게 있습니다. 시기. 농사철 시기. 하루하루가 꼭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라는 게 있습니다. 조금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은 풀이 예를 들어서 10cm 자랐을 때 그냥 없애는 것과 풀이 1m 자랐을 때 없애는 것 그 차이는 어마무지하게 많이 납니다.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은 어떤 병이 들어버리고 작물 못 쓰게 되고 풀밭으로 변해버리고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사회라고 왜 사람 사는데 다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제가 이 귀농이라는 그 자체에 귀촌이라는 자체
너무너무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것 중 하나는 내 사회에서 지친 몸을 이끌고 와서 좀 쉬러 오는 부분이 아닐까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진짜 이도 저도 아니고 농촌까지 와서 먹고 살려고 진짜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대부분 나이가 60이 넘어지면 휴식차, 이제 좀 편히 좀 쉬어볼까 하고 농촌에 오는데, 이제 귀촌 같은 경우에는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떤 누가 뭐라 그래도 문 닫고 살면 됩니다. 그렇지만 귀농을 하게 되면 문 닫고 살 수 없습니다. 그게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나이가 이제 정년 퇴직을 하시고는 귀농 같은 건 생각하시지 마시고 귀촌을 하셔서 여가 선영도 좀 하시고 연금도 받으면 조금씩 전략해서 이렇게 사신다면 저는 극구 반대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귀농은 진짜 반대합니다. 귀농은 농촌에 와서 어떤 생산을 해서 내가 의식주를 해결한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세상에 태어나서 자기 자신이 하던 일보다 한 10배 이상의 힘을 필요로 한다는 거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을 보시고 자기 할 탓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제가 아무리 잘해도 미운 놈은 미운 겁니다. 제 영상을 보고도 질투를 해가지고 욕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과 직접 마주치면 그 사람은 아마 사람을 때려 죽이려고 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영상에서 이렇게 어떤 경험담이라든지 좋은 얘기를 이렇게 해주는 것 자체도 질투스러워 가지고 미친놈 소리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시골에 가서 다른 사람이 자기 마을에 들어오면 미친놈이라고 말만 하고 말겠습니까? 그러니까 남이 하는 것이 모든 게 다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남이 해도 다 어렵고 내가 해도 또 어렵고, 누가 무얼 한다 셈 치면 그 사람이 진짜 힘들게 하고 있구나, 열심히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그리고 세상에 나보다 못난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 무언가 한 가지만큼은 내가 누구보다 잘할 수 있지만 그 사람 역시도 무언가 한 가지만큼은 나를 능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사람은 100가지 중에 한 가지가 싫어서 작별을 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99가지가 싫은데 딱 한 가지가 좋아서 옆에 두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무쪼록 본인들이 하고 있는 일 자체가 힘들고 어렵기는 하겠지만은 가능하면 시골에 내려오게 되면 시골에서 귀촌을 하십시오. 귀촌을 해서 지친 몸도 쉬고 여가 선정도 좀 하시고 이런 식으로 이제 텃밭 정도를 갖추는 정도라면은 찬성합니다. 저는 그런 분이라면은 뭐 어디를 가도 괜찮지 않겠나 싶은데요. 근데 농촌에서 귀촌을 해가지고 귀농을 해가지고 농촌에서 어떤 생산성을 높여서 의식주를 해결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급구 말리고 싶습니다. 제가 뭐 두서없는 이렇게 얘기 드렸는데 어쨌든 항상 건강하시고 오늘 또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